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능력만 있다면 정말 청소부도 성공할 수 있는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운과 모든 것을 만나서 성공한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한계를 뚫어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성공할 수가 있죠. 그걸 보여준 사람이 젠슨 황인데요.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3년에 한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6년 뒤에 상장을 하고요. 25년 뒤에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이게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젠슨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시가총액 1위가 되니까 이제 주가가 광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장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4%가 올라요. 4%면은 시가총액이 184조 원이 오른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오늘 장전 기준으로 4,800조 원인데요. 삼성전자를 10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옛날에 엔비디아를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저는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재용 회장도 아닌데 그때 엔비디아를 인수했어야 되는데 ARM 말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ARM에 꽂혔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만 말하자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인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엔비디아가 잘못된 GPU 설계로 대규모 리콜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리먼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때 시가총액이 42억 달러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었죠.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충분히 사고도 남았던 시기예요. 라인 하나 까느니 엔비디아 하나 인수했으면 됐을 거죠. 그때 엔비디아 주가도 이 정도였었으니까 AMD까지 그냥 2개 인수했으면은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 시총 순위권 기업을 장악할 뻔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었나? 그 CEO 젠슨항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엔비디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거를 보면은 다음에 또 시가총액 1위가 될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많은 실패가 도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걸 샀어야 되는 데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보여요. 얘는 내가 이번에 놓치면 또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식이구나. 베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회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젠슨항은 1963년생이에요. 되게 젊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가지게 됐어요. 9살에 부모가 먼저 형제를 미국으로 보내고 부모님이 나중에 따라갔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문제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갔어요. 기숙사 학교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겠죠. 근데 젠슨항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놓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 엄청 맞고 자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화장실 청소가 주요 업무였는데 내가 이게 인생을 잘 살게 된 결정적인 경험이었어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말이 뻥이 아닌 게 다른 학교로 나중에 가고 나서 15살에 US 오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요. 거기 주니어 복식 3위를 합니다. 공부도 잘했겠지만 운동도 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사에 어떤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죠. 생활고로 인해서 첫 직장이 패스트푸드점이었었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막 설거지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청소도 엄청나게 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한 것보다 내가 그때 한 게 더 많았을 거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오레곤 주립대를 졸업해서 실리콘밸리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해요. 1993년에 공동 창업자가 크리스 말라초우스키, 커티스 프리엠 이렇게 3명이서 엔비디아를 이제 창업하는데요. 그 당시 때 돈이 없으니까 산호대 데니스 매장에서 식당 테이블을 사무실로 썼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명한 게 있다더라고요. 나중에 자녀들 데리고 이제 산호세 가면은 거기 식당 한번 가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998년에 엔비디아가 위기를 한번 겪는데 대만의 TSMC에게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통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통했을까 싶죠. 단순히 편지를 쓴다고 통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었다는 건 이 편지가 정말 구구절절 간절했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99년에 지포스라는 PC용 그래픽카드가 나옵니다. 이 기적으로 1999년 나스닥까지 상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첫 번째의 기적이라고 봐요. 첫 번째 기적 요소 간절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2008년에 그래픽카드 리콜 사태가 터지고 마침 리먼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죠. 이런 상황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산다? 그러기 어려웠겠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2008년 말에
42억 달러로 추락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연구들을 취소하고 돈 되는 사업만 남기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는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 봐요. 2009년에 병렬 컴퓨팅 플랫폼 쿠다가 나옵니다. 쿠다가 뭔지 알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도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카드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쿠다 때문에 그래요. 그걸 2009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2011년에는 클라우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를 위한 그리드 기술이 나왔어요. 이게 전신이 됐죠. 2016년에는 AI 및 딥러닝 전용 하드웨어를 출시합니다. 자율주행차 플랫폼도 이때 나와요. 그래픽카드 기술 발달과 다르게 계속 연구를 확장하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래픽카드 회사니까 그래픽카드에만 집중해야지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미래 산업들을 준비합니다. 돈이 안 되는 시절, 기업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도 그 연구를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최근에 HBM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는 별로 못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들이 힘들 때 한 발 더 뛰는 애가 나중에 성공하더라. 저는 이게 두 번째 기적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게임 위주 그래픽카드 수요랑 비트코인 채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단숨에 빅테크 계열까지 들어와요. 즉 그러다가 그래픽카드 판매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성장 동력이 되었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게임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 비트코인 수요 세 가지로 보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버리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는 이게 세 번째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준비를 했던 자에게 운이 다가옵니다. 운이 세 번째 요소예요. 이게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세 번의 기적을 모두 이루면서 최근 1년간 엄청난 실적이 나오죠. 그래픽카드를 보다시피 24년 1분기 대비 25년 1분기에 매출이 4배 가까이 올라요. 순이익이 6배 가까이 오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열광하는 게 이게 단순히 수익이 높고 매출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정말 목숨 다해서 준비하면은 어느 날 운이 만났을 때 그때 성공하더라. 요새 트로트 가수들 성공 스토리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그 와중에도 트로트 노래를 갈고 닦았는데 그러다가 TV라는 오디션이 나오고 우연히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 좋게 우승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우리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를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죠. 스토리가 생긴 주식은요 광기가 붙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1년 만에 매출과 순이익이 이렇게 또 오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죠. 작년 말 대비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버블 논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PER이 38배가 찍혀요. 2년 뒤에는 다시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둔화될 거로 전망하는 거죠. 지금처럼 상승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총 1위가 된 기업은 이렇게 CEO와 기업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시대의 흐름과 운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용 GPU 회사로 생각했던 엔비디아가 AI를 만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사업의 겉면만 보고 있는데 그 기업의 다른 가치가 시대의 흐름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목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던 회사가 알고 보니 건강에도 매우 좋은 제품으로 밝혀진다면은 주문이 몰려들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제 잇몸 건강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사업들이 나왔을 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병 환자 치료제였던 오젬픽이 비만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국내 1위도 아니었던 라면 회사가 해외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국내 1위 라면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이런 일이 최근 1년 안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놓치고 있고 당장 시가총액 1위 기업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주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돼요. 젠슨왕의 일생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하고 있던 일을 안 하거나 태만하게 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외부의 스트레스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있겠죠. 남들과 다르게 살으려면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그냥 평생 해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잠자는 거 외에는 일하는 기계라 생각하고 저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밑바닥에서 성공하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두기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허투루 쓰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나를 위해서 발전을 시켜보자. 그게 제가 했던 행동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븐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운이 맞았을 때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운이 오기 전까지 나를 계속 부단히 다듬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게 젠슨왕이 보여주는 메시지라 생각을 해요. 내가 엔비디아 주식이 있든 없든 간에 젠슨왕이 성공한 비법을 내가 안다면은 나중에 내가 제2의 젠슨왕이 되든 제2의 젠슨왕이 이끄는 기업을 일찍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는 눈이 생기든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돈을 벌었을 때가 중요한데, 젠슨왕이 시가총액 1위 기업, 젠슨왕이 빅테크 회장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태만하게 하지 않았죠. 계속 다음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하거나 돈을 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돈을 죽음이랑 바꾼 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니까. 죽음이랑 교환한 목숨값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쓸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번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쓰는 게 맞다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성공을 했다면 그 재주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주식 투자만 바라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젠슨왕 스토리 보면서 제2의 젠슨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댓글에다가 다음 젠슨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몇 년 뒤쯤에 다시 그 영상의 댓글을 보세요. 여러분이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후회하겠죠. 아,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그런 생각들이 몇 개 나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 이 기업을 좀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먼저 찍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